여러분, AI라는 말 진짜 많이 듣죠? 뉴스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든 AI 하잖아요. 근데 막상 누가 그래서 AI가 정확히 뭔데? 하고 딱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그게 정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. 이 맨날 듣는 단어, 이 유행어 뒤에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인공지능 과연 뭘까요?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대체 이게 정확히 뭐지? 하고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. 왜냐면 쓰는 곳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?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. 근데 괜찮아요. 오늘 저랑 같이 그 뿌연 안개를 한번 싹 걷어내 보자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AI가 도대체 뭔지 그 유행어 너머의 진짜 뜻을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AI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짧은 역사도 한번 훑어볼 겁니다.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아주 실용적인 활용법 3가지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AI를 도입할 때 성공하기 위한 규칙들까지 이렇게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AI, 그 유행어 너머의 진짜 모습. 도대체 우리가 AI라고 말할 때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. 인공지능, AI의 정의를 보면요.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.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아주 넓은 컴퓨터 과학 분야다.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광범위한 분야라는 거예요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AI는 딱 하나로 정해진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포함하는 뭐랄까 거대한 우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러시아 인형 마트류시카 아시죠? 그걸 떠올리면 딱 좋아요. 자, 가장 크고 제일 바깥에 있는 인형,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큰 아이디어입니다. 이게 무려 195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정말 오래되고 거대한 개념인 거죠. 자, 그럼 그 제일 큰 인공지능 인형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좀 더 작은 인형이 하나 더 들어있겠죠? 그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. 머신러닝은 AI라는 큰 틀 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를 말 그대로 학습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머신러닝 인형을 또 열면 드디어 제일 작은 핵심 인형이 나옵니다. 이게 바로 딥러닝이에요. 요즘 우리가 막 와, AI 진짜 대단하다 감탄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대부분 이 딥러닝 기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. 어때요? 이제 인공지능, 그 안에 머신러닝, 그 안에 딥러닝, 이 관계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죠?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누군가가 우리 AI 기술을 썼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게 그냥 아주 단순한 규칙 몇 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방금 말한 엄청나게 복잡한 딥러닝 모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 AI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걸 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? AI의 간략한 역사. 이 기술이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. 어떻게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AI의 역사를 보면요. 재밌는 게 3번의 아주 큰 봄이 있었어요. 이걸 부흥기라고 부르는데요. 막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또 실망해서 AI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암흑기를 맞기도 하고 이걸 반복해왔죠. 특히 1980년대에는 인간의 뇌 구조를 본뜬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두 번째 붐을 이끌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모든 판을 뒤엎는 순간이 2012년에 찾아옵니다. 한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딥러닝 모델 하나가 다른 경쟁자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차로 이겨버린 거예요.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제3차 AI 붐의 기폭제가 된 거죠. 이때부터 딥러닝은 완전히 기술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, 그러니까 엔진이 있어도 그걸 돌릴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. 바로 그 연료 역할을 한 게 뭐였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데이터였어요.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갖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비결이었죠. 좋아요, 이제 3번째 파트입니다. AI의 3가지 실용적인 활용법. 자,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AI,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?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
비즈니스에서 AI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일,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자동화. 둘째, 베테랑 전문가의 머릿속에만 있던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직관의 코드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데이터 속의 숨은 규칙, 즉 패턴 발견입니다. 정말 강력하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AI가 처음부터 막 인간 전문가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강력한 협업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.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. AI가 먼저 초안을 쫙 뽑아줘요. 그럼 인간 전문가는 그걸 보고 이건 좋고 저건 좀 수정해야겠네 하고 다듬어 주는 거죠. 그리고 그 피드백이 다시 AI에게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요. 그럼 AI는 점점 더 똑똑해지겠죠?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AI 성공을 위한 규칙.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피하려면 도대체 뭘 기억해야 할까요?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. AI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첫째, AI를 무슨 마법의 요술봉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. 이건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. 둘째,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.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팀원들이 쓰기 어렵거나 안 쓰면 그 프로젝트는 그냥 실패해요. 마지막 셋째, 데이터를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. 뭘 하고 싶다는 목표부터 정하고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?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, 데이터, 그리고 전략입니다.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. AI를 써서 뭔가 해보자 라는 말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위험합니다. 이건 가장 중요한 규칙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항상, 언제나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. 자, 오늘 우리는 AI가 신비한 마법이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AI가 여러분 손에 든 도구라면 여러분은 그 도구로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